네, 전에 이어서 잠재적 위해 식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적 위해 식품이란 수분 함유량과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식품들은 세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식품들을 잠재적 위해 식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분 함유량과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식품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속하냐면 육류, 가금류, 조개류, 갑각류, 달걀, 유제품 등등이 좀 포함이 되고요. 푸드 덴저존이라고 해서 5도에서 60도씨에는 미생물 증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리된 식품을 2시간 이상 실온에 방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잠재적 위해 식품에 대한 정의랑 약간의 설명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차 오염이 나와 있는데 교차 오염은 시험에 종종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료나 기구, 용수 등에 오염되어 있던 미생물이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나 용수 등의 접촉 혼이되어서 전이되는 현상으로요. 칼, 도마 등의 조리기구는 식품군별로 구별하여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 순서가 나와 있죠. 만약에 도마가 하나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채소부터 손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육류, 어류 순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염된 행주, 오염된 행주 이것도 많이 문제죠. 교차 오염을 일으키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깨끗이 세척한 후에 소독하여 사용하셔야 된다. 이거는 뭐 기본적인 것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재료를 보관할 때에는 오염원이 이동되지 않도록 오염도에 따라서 구분하여 보관한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쪽이 나옵니다. 이 식품위생법 쪽은 실험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부분을 안 볼 수가 또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 보시겠습니다. 범위가 조금 있습니다. 이 식품위생법도 마찬가지로 시험 보기 전에 좀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3단원 자체가 1부터 4파트까지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이 3파트 자체를 저는 맨 마지막에 공부하시기를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실은 1부터 4까지 한번 보시고 3파트를 한 번 더 보시면 기억에 좀 더 남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조금 말이 나와 있고요. 정의 1장, 2장, 3장서부터 쭉 나와 있는데 총칙이 총칙이 한 번씩 문제 나오죠. 총칙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그 다음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목적 부분이 시험에 한 번씩 좀 나옵니다. 그래서 목적 한 번씩 꼼꼼히 잘 읽어보시고요. 정의도 조금 물어보고 있는데 정의 같은 경우에는 용기 포장에 대한 정의,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곳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이다 이렇게 정의를 좀 하고 있고요.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화학성 합성품, 기구 등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시험에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과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뭐 시험에 크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읽어보면 또 막상 또 크게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거 기본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것 또는 그럴 염려가 있는 것들,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오염되었거나 것들,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것들. 읽어보면 이거 다 맞지 특별히 외울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기구와 용기 포장, 그 다음에 표시 이런 부분들 한 번씩 쭉 읽어봐 주시고요. 실은 식품위생법은 범위가 굉장히 좀 많고 특별히 외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난해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차분히 읽어보시면 시험 보실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제가 시험에 나왔던 것들 위주로 제가 한번 좀 추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어떤 것들이 좀 나왔냐면 조리사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조리사 밑에 바로 영양사가 조금 나오는데요.
조리사와 영양사를 조금 구분지어서 아셔야겠는데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 조리사는 집단 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적개업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데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시험에 좀 나옵니다. 어떤 경우냐? 집단 급식소 운영자 또는 식품 적객 영업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되고요. 또 이거 인원 바꿔서 많이 나오죠. 50명 미만으로 많이 바꿔서 나오는데 1회 급식 능력 100명 미만 50명 미만이 아니고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에 따로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 같이 있는 경우, 그죠? 이 경우도 따로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고요. 그러면 밑에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같이 볼게요.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위에랑 거의 비슷합니다. 집단 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똑같이 또 나오죠.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그죠? 위에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리사든 영양사든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역할 아셔야겠는데요. 이 역할은 조리사의 직무부터 보겠습니다. 조리사의 직무는 식재료의 전처리, 조리, 배식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검수 지원, 실무, 위생, 그 다음에 조리 실무에 관한 것들이 조리사가 주로 하는 일이고 밑에 보시면 영양사에 하는 일은 조금 다르죠. 영양사는 식단을 작성하고 검식하고 관리를 하는 일을 주로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검수 관리, 그 다음에 작성, 그죠? 작성, 그 다음에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교육 이런 것들. 그래서 조리사랑은 조금 다른 일을 한다. 그래서 주로 작성이나 관리나 검수, 교육에 관한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리사와 영양사를 비교해서 조금 아시면 되겠고요. 자, 조리사의 면허 이렇게 보시면 면허 보시면 되겠는데 면허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가끔씩 이런 게 나오죠. 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게 그리고 어느 령으로 정했는지 총리령인지 대통령령인지 이런 것들도 좀 바꿔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격사유. 한번 시험에 좀 나왔었죠. 자, 결격사유는 일단은 정신질환자. 자, 그 다음에 전문의가 조리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그러지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정신질환자 중에서도 전문의가 적합하다 하는 경우에는 할 수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염병 환자 안 되겠죠, 그죠? 자. B형 감염 환자는 제외한다. 또 제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는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약 중독자 얘도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취소 처분을 받고 언제 2년이 아니고 1년입니다. 그죠? 취소 처분을 받고 취소된 날부터 1년 안에 조리사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칙은 요거는 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조칙은 어떤 게 좀 시험에 문제 나왔냐면 보칙은 일단 위생관리 철저히 하는 건 이건 기본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시험에 좀 나왔죠. 조리 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을 총리령으로 144시간 이상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매회 1인분을 총리령으로 144시간 이상 보관한다. 얼마 전에 뭐 유치원에서 그죠? 이거를 뭐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144시간 이상을 보관을 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방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이런 것도 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좀 나왔고요. 벌칙이 또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벌칙. 여기 불칙. 자, 제94조 벌칙. 이 부분이 또 시험에 좀 나왔었습니다. 가장 센 게 나왔었죠. 10년 이하.
좀 이 부분이 좀 나왔었는데 10년, 5년, 3년, 1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외울 수는 없고 이거를 다 외울 수는 없고 어떻게 구분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좋겠냐면 이 10년은 가장 세죠. 벌금도 1억 원 이하입니다. 10년 1억 원 이하인데 이거는 어떻게 좀 보시면 되냐면 위에 식품을 직접적으로 판매한 거예요. 병든 동물, 고기 등 판매, 하여튼 안 좋은 거를 직접 판매한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은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은 뭐냐면,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등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것들, 이런 걸 직접적으로 판매한 것보다 조금은 낫죠. 그게 바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밑에 또 3년 가면요. 3년은 또 조금 약해집니다. 3년은 유전자 변형식품 등의 표시를 위반하거나 긴급 대응을 위반하거나 자가 품질 검사 보고 및 의무를 위반한 자. 이런 것들 조금 더 약해지죠. 그래서 이것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다 유전자 변형 위해 식품 이거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10년, 5년, 3년에 대해서 조금씩 좀 낮춰지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큰 틀만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와도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년이 나오죠. 더 약해집니다. 1년. 자, 1년은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한 자. 더 많이 약해졌죠. 이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과태료 부분도 좀 한번 이건 아직 뭐 시험에 나온 적 없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에 관련 법규. 자, 식품위생법 외에 식품에 관련된 법규를 한 번씩 좀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가 있냐면 학교급식법. 자, 일단 식품위생법 기본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학교급식법, 국민영양관리법, 외식산업진흥법,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먹는 물 수질기준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감염병 예방 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래서 이 종류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환경위생관리. 이 부분도 실은 계속 뭐 시험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해썹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자, 해썹의 정의, 위해 요소 분석, 중점 관리점 이 부분을 조금 물어봤었고요. 해썹은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의 약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 요소를 확인, 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라고 딱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부분도 한번 꼼꼼히 좀 읽어보시겠고요. 인증마크 많이 보셨죠? 칠원칙 12단계 이 부분은 뭐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준비 절차. 그 다음에 해썹의 7가지 원칙 나눠서 좀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요. 준비 단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하나씩 나와요. 밑에 단계 이제 껴서 나오는데 팀을 구성하고 작성하고 용도를 확인하고 작성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이 주로 있는 반면 밑에 보시면 본 단계에서는 분석하고 결정하고 설정하고 확립하고 수립하는 관계가 조금 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큰 틀을 조금 보셔야지 이거 다 외우기는 좀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준비 단계에서는 팀을 구성하고 작성하고 제품 설명서를 작성하고 확인하고 공정 흐름도를 작성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보시면 본 단계에서는 위의 요소를 분석하고 결정하고 설정해서 확립하고 수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록 유지까지 이 부분 한번 이렇게 단계 나눠서 외워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도 한번 좀 나왔었습니다.
해썹 도입의 장점. 이 장점은 어떻게 아시면 되겠느냐면 서로 입장을 나눠서 관리자 입장에서 보시고 소비자 입장에서 보시는데 소비자 입장 적은 거 먼저 보겠습니다. 소비자의 식품 선택을 기준을 제공을 하고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식품 소비가 가능하다. 그래서 관리자 입장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하나 껴서 나오는데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관리자 입장을 실은 보면은요, 체계적인 관리를 구축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고 빠른 조치가 가능하며 안정성 관리가 가능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수출 경쟁력 확보하다. 이건 관리자, 누가 봐도 뭐 관리자 입장이고요. 두 개가 섞이지 않도록 골라낼 수 있도록. 자, 문제.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선행 요건이 나오는데요. 이 선행 요건은 이렇게 지금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게가 조금 중요 포인트냐면 거의 다 비슷해요. 영업장 관리, 뭐 위생 관리, 뭐 제조 가공 거의 비슷한데 떡은 어디에 해당하냐면 떡집은 어디에 해당해요? 여기에 해당하죠. 소규모 업소, 즉석 판매 제조 가공 업소. 여기 이제 여기에 속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딴 데는 다 있는 것이 없습니다. 뭐냐면 당일 제조,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반품 회수 관리가 좀 빠져 있죠, 여기.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씩 좀 물어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업장 관리. 규칙 표시되어 있죠, 그죠? 영업장 관리, 조리장. 자, 보시면 이것도 거의 다 뭐 특별한 어려운 난이도가 있지 않게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 침수될 우려가 없지. 이거 당연한 거겠죠. 그죠? 먼지 등의 오염원으로부터 차단될 수 있는 등 주변 환경이 위생적이며 쾌적한 곳에 있어야겠다. 이건 뭐 이런 문제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사육장 옆에 뭐 둔다 뭐 이런 건 틀린 오답으로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냄새 이런 것들 그죠? 학생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먼지 깨끗한 환경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리장은 작업 과정에서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처리실, 그리고 조리실, 식기세척실 등을 벽과 문으로 나뉘어야 돼요. 일반 작업구역과 청결 작업구역으로 분리해줘야 한다. 다만 이러한 구역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 있고요. 조리장은 급식 설비, 기구의 배치와 작업자의 동선 등을 고려하여 작업과 청결 유지에 필요한 적정 면적이 또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내부 벽이 내구성, 내수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구성, 내수성이 있는 재질로 해야 되고 그 대신 미끄럽지 않아야 된다. 천정도 마찬가지. 자, 바닥에는 적당한 위치에 배수구도 있어요. 배수구까지 신경 씁니다. 배수구 및 덮개를 설치하되 청소하기 쉽게 설치해야 되고요. 출입구와 창문에는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등 적절한 설비를 갖춰야 됩니다. 참 신경 많이 쓰죠, 그죠? 천장, 바닥, 내부벽, 출입구, 배수구까지 다 신경을 쓰고 있고요. 조리장 출입구에는 신발 소독 설비까지를 갖춰야 되고요. 내 증기도 잘 빠져야 돼요. 환기시설. 자, 이게 한 번씩 숫자 많이 물어보죠. 226수. 조리장, 조명이고요. 그 다음에 검수구역은 단 몇 룩수? 546수 이상. 이게 숫자가 또 많이 나옵니다. 자, 조리장에는 필요한 위치에 손 씻는 시설을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온도 및 습도 관리를 위하여 적정 용량의 급 배기시설, 냉난방. 다양하게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비 기구는 보시면은요. 화재, 폭발 등의 위험성이 없는 제품을 선정해야 돼요. 자, 그리고 안정성과 기계 내구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능률적인 기기를 설치해야 되고요. 냉장고와 냉동고는 식재료의 보관, 냉동 식재료의 해동, 가열 조린된 식품의 냉동 등의 충분한 용량과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세척시설, 조리시설, 식기구 세척시설, 식기구 보관장, 덮개가 있는 폐기물 용기 등을 갖춰야 되며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 그리고 씻기 쉽고 이 부분 또 한 번씩 나옵니다. 씻기가 쉽고 소독 살균이 가능한 재질이어야 한다. 그리고 세척 헹굼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탕 소독도 갖추어야 되고 충분히 세척 뭐든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은
세척하기 쉽고 소독 살균이 가능하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식품 보관실. 식품 보관실은 별도로 설치를 또 해줘야 되죠. 그죠? 다만 부득이하게 별도로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칸을 나눠서 구분을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써 있고요. 바닥, 물 청소가 쉬워야 미끄럽지 않으며 배수 잘. 항상 그죠? 신경 써줘야 되죠. 그 다음에 환기시설과 충분한 보관 성분 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보관 선반은 청소 및 통풍이 쉬운 구조여야 한다. 이거를 다 법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휴게실. 급식 관리실 휴게실은 외부로부터 조리실을 통하면 안 돼요. 조리실을 통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어디? 급식관리실과 휴게실. 다만 시설 구조상 외부의 출입문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리시설이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외출 복장이 오염되지 않도록 구분해서 보관하고요. 샤워실 설치하는 경우에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당. 식당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공간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급식 인원수를 고려한 크기의 식당을 갖추어야 된다. 인원수를 고려해야죠. 그죠? 급식 인원수를 고려한 식당을 갖춰야 하고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식당을 따로 갖추기 곤란한 학교는 교실 배식에 필요한 운반기구와 위생적인 배식 도구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 기준에 대해서 없는 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이 기준에 대해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령의 집단급식소 시설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범위 굉장히 많았죠. 그죠? 이 부분 한 번씩 꼼꼼히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안전점검 한번 보시겠는데요. 개인 안전점검은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작업도의 피로도가 높을 경우, 많이 피곤할 경우 작업 시 안전에 더욱 주의한다. 이런 건 뭐 기본 사항이겠죠.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자, 그 다음에 작업자의 숙련도 낮은 경우 특히 조심해야겠죠. 그죠? 익숙하지 않은 숙련도가 낮은 경우일수록 더욱 위험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초심자들은 정확한 절차를 절대 뛰어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정확히 숙지해야겠죠.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안전 예방 교육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구 및 장비류의 안전 점검은요. 자, 이 부분 한번 보시면 도구와 장비류는 많이 보는 지문입니다. 잦은 세척, 소독, 살균 등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많이 보는 지문이고요. 식품을 다루는 도구의 특성상 세척, 소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이어야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세척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청결을 유지하다. 세척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세척하기 어려운 도구는 조금 사용을 자제한다. 이렇게 좀 그런 내용이고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도구 및 장비류는 독성이 있어서는 안 되고 당연하겠죠. 그죠? 독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미량의 독성일지 하더라도 한 번 오염되면 직접 섭취되는 식품의 특성상 자칫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써 있고요. 식품 취급 시에 파손되거나 하면 자칫 식품이 섞이거나 할 수 있으므로 단단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에도 강해야 돼요? 부식에도 강해야 한다. 자, 그래서 잦은 세척과 소독 살균에 견딜 수 있는 세척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좋고요. 독성이 있어서는 안 되고 단단한 내구성과 부식에 강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부분까지 좀 같이 봤고요. 세 번째 파트의 출제 예상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